얘들아. 오늘 외부 은하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별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은하, 우주에 관련된 거라서 앞에랑 조금 동떨어진, 완전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앞에 내용 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파트입니다. 사실 여기는 좀 힐링 파트야. 엄청 쉽고 저번 시간에 우리 진짜 어려운 거 했잖아. 거기 조금 더 복습할 시간 가지고 하고 여기는 금방 끝날 거고 뭐 어렵지도 않고 그냥 암기하는 거라서 뭐 쉽습니다. 자, 먼저 외부 은하라고 적혀있죠. 외부 은하 보면은 읽어보자. 우리 은하 바깥에 존재하는 은하래요. 어쨌든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고 은하 안에는 별이 또 수천억 개가 있어. 근데 저번 시간에 했지만 별은 또 수천억 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어. 엄청나게 많은 행성이 있겠지, 은하 안에는. 우리 은하라고 하면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고,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가 아닌 나머지 은하들을 다 외부 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바깥에 존재하는 은하가 외부 은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외부 은하를 발견한 게 허블이야. 허블 내용. 사실 옛날에는 외부 은하가 알려지기 전에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그래서 뭐 안드로메다 은하라든지 가까운 은하가 지나가는 걸 볼 때 그냥 우리 은하에 있는 뭐 성운의 한 종류로 여겨졌단 말이야. 그래서 외부 은하가 발견된 지 100년도 안 됐어. 우리 은하가 전부인 줄 알았어, 원래는. 근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변호사인데 법을 때려치고 우주의 아름다움에 매료돼가지고 그때 천문대에 연구진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거기서 뭐를 연구했냐면 세이포드 변광성을 이용하여서 당시 안드로메다 성운으로 알려진 천체의 거리를 측정했다. 여기 밑줄 한번 세페이드 변광성은 그냥 어떤 천체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라서 얘는 뭔지 몰라도 되고 어차피 지원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요거를 이용해서 이 거리를 측정했다고만 알면 돼.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했대요. 얘가 원래는 은하인지 모르고 우리 은하에 있는 뭐 성운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했어. 측정해 보니까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의 지름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우리 은하의 일부였으면 우리 은하의 지름보다는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발견돼서 안드로메다 성운은 외부 은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지. 우리 은하의 지름은 여기 밑에 그냥 적어놔. 10만 정도 됩니다. 10만 광년이라고 하면 빛의 속도로 가도 10만 년이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거겠지, 우리 은하가. 근데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가 10만 광년보다도 컸대요. 그래서 외부 은하라는 게 발견이 됐구나. 이게 100년도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를 처음으로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좀 자신감이 많았겠어? 그래서 외부 은하를 여러 개를 발견해서 이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형태를 나눈 거야. 보면은 허블이 은하를 분류했어. 그래서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 이렇게 항상 허블이라는 말을 쓰거든. 그래서 허블은 외부 은하를 형태에 따라서 여기 밑에 적을 때 가시광으로 관측까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시광선 영역으로만 관측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눈은 가시광선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왜냐면 뒤에 특이은하 같은 거 할 때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라 전파나 뭐 엑스레이 같은 거를 봤을 때는 또 우리 눈이랑 다르게 보이는 그런 모양이 있단 말이야. 일단 이 형태는 가시광선 영역으로 관측했을 때 분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알면 되고,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뭘 어떻게 나뉘냐면 타원은하, 나선은하, 불규칙은하 이렇게 총 3개로 나뉜대요. 봅시다. 첫 번째로 타원은하는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이름 카페 타원처럼 생긴 거야. 동그라미 뭐야? 그 다음에 나선은하는 타원은하에 이렇게 나선이 추가된 거. 그 다음 불규칙은하는 뭔가 형태를 정할 수가 없이 뭔가 규칙적이지 않은 그런 불규칙적이게 생긴 뭐 나선이랑 타원이 아니면 전부 다 불규칙은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나선은하는 또 2개로 나뉘어. 정상 나선과 막대 나선으로. 이 타원 가운데에 막대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애들을 막대 나선이라고 하고, 바로 은하 핵에서 바로 이렇게 나선이 튀어나온 얘네들을 이제 정상 나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너무 구분하기 쉬워. 동그라미 타원,
가운데 막대 있으면 막대 나선, 막대 없으면 정상 나선, 그리고 얘네 둘 다 아니면 불규칙 은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서 쉽고요. 얘네들이 이제 한글로 안 적고 이런 식으로 스펠링으로 적습니다. 얘네 왼쪽 상단에 보면은 적혀 있지. 타원은 이제 엘립스라고 해서 엘립티컬에 E를 딴 거예요. 그다음에 나선도 스파이럴 해서 S. 막대는 우리 막대 아이스크림 바라고 하잖아. 그래서 바드 스파이럴 해서 SB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은 irregular 써서 IRR 이렇게. 그래서 항상 표시할 때 그냥 SB, S, E 이렇게 쓰니까 다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막대 나선, 타원, 불규칙 이렇게 외워줘야 돼. 스펠링 이렇게 되고요. 이건 대충 본 거고 우리 이제 하나씩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볼 거야. 그러면 타원부터 봅시다. 아 그리고 아까 내가 S0 이거 안 했는데 이거는 렌즈형이라고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왼쪽에 작게 적혀 있는데 그냥 타원 은하랑 나선 은하의 중간 단계 정도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중요하지 않아 얘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왼쪽에 그냥 한번 읽어보고 타원 은하부터 봅시다. 하나씩 특징을 전부 다 외워주셔야 되고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얘네가 핵심이야. 타원 은하 이렇게 메모하고요. 뜻 보면은 타원 은하는 타원 모양이고 나선팔이 없는 은하래요. 그쵸? 아까 나선팔은 막대 나선 은하, 뭐 정상 나선 은하 얘네처럼 나선이 있는 거. 그래서 타원체의 납작한 정도, 즉 편평도라고 해요. 왼쪽에 또 적혀있거든. 작게 2라고. 그래서 이거 우리 20률 했을 때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20률도 0이면은 제일 동그란 원이었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납작한 애였잖아. 편평도도 똑같아. 이 0이 제일 동그란 원이고 이 7이 납작한 거야. 이렇게. 자, 앞에 2는 타원 은하의 그 스펠링이라고 했고 뒤에 0부터 7까지 붙여서 뭐 찌그러진 정도에 따라서 나뉜대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구에 가까운 것은 2제로, 가장 납작한 것은 2,7에 해당합니다. 쉽죠? 20률로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은하를 이루는 대부분의 별들이 질량이 작고 나이가 많아. 그래서 대체로 붉은색을 띈대요. 이거는 한번 이렇게 주계열성의 H알도를 한번 볼게. 어쨌든 타원 은하도 은하니까 은하는 여러 개의 별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주계열성이 엄청 여러 개 모여 있는 게 은하란 말이야. 이렇게 별이 엄청 여러 개 모여 있을 거야. 처음에 타원 은하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이쪽에 있는 애들은 수명이 길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수명이 짧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쪽 상단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진화를 해서 또 질량도 큰 애니까 다음에 초고성이 되겠지? 그리고 또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다 없어질 거야. 뭐 초신성 폭발, 초고성이 되고 폭발하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서는 거성이 되겠지 슬슬. 얘네들은 이제 수명이 길어서 아직 남아있을 거야.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나이가 많은 애들만 있잖아? 그럼 새로 생기는 별이 없어. 그러니까 3번 보면은 성간물질이 매우 적어서 성간물질이라고 하면 우리 별의 탄생 맨 처음 배울 때 했었는데 성운을 만드는 물질이었어. 그러니까 별의 재료, 별이 만들어지는 재료인데 얘네가 적으니까 새로운 별이 활발하게 탄생하지 않는다. 이게 타원 은하의 제일 큰 특징이거든. 늙은 별들이 많고 새로운 별이 탄생하지 않아. 그래서 원래였으면 여기 이제 자리를 메꾸려고 또 새로운 별들이 생겼겠지. 초고성이 된 애들을 메꾸기 위해서. 근데 새로운 별이 안 생기니까 여기가 메꿔지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얘는 거성이 되고 얘는 남아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붉은색의 별들이 남아있는 거지. 근데 타원 은하가 왜 성간물질이 적은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타원 은하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 크게 폭발을 해서 가지고 있는 성간물질을 다 써버린 거거든? 그래서 요거까지는 원리는 몰라도 되고 타원 은하는 성간물질이 적어서 새로운 별이 활발하게 탄생하지 않고 그래서 나이가 많은 늙은 애들이 많아서 붉은색을 띈다. 그냥 요 정도. 별이 활발하게 탄생하지 않는다. 별거 없지? 그래서 여기서 외울 거는 납작도 뭐 0부터 7까지 나타내고 뭐가 원인지 뭐가 납작한 건지
그리고 타원 은하는 질량이 어떻고 질량이 작지 왜냐면 이쪽이니까 아래에 있는 애들일수록 질량이 작잖아. 그다음에 나이가 많고 붉은색을 띠고 또 새로운 별이 탄생하지 않는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생겼어. 구분하기 쉬워. 그 다음에 나선은하. 나선은하 딱 봐도 알겠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얘는 그럼 뭐겠어? 막대 나선이지 막대. 가운데 막대기 있는 거 보이지? 이렇게 길쭉한 거. 이게 우리 은하 모습이래요. 지금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야. 이거는 외워줘야 돼. 우리 은하가 허블의 분리체계로 했을 때 어떤 형태인지. 그래서 한번 보면은 나선 은하는 은하 중심부를 나선팔이 감싸고 있는 은하래요. 가운데 요거를 은하핵이라고 하거든. 은하핵이라고 하는데 은하핵을 가로지르는 막대 모양 구조의 유무에 따라서 정상 나선 은하 S라고 하고요. 막대 나선 은하 S에 막대기 바를 붙인 거야. B를 붙여서 나선 은하로 구분한다. 정상 나선 은하는 은하핵에서 나선팔이 직접 뻗어나오는 거. 예시로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게 안드로메다 은하이기 때문에 얘 정도는 얘만 외워주면 돼. 외부 은하 중에 얘 정도는 정상 나선 은하다라고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는 은하핵을 가로지르는 막대 구조 양 끝에서 요 양 끝에서 나선팔이 뻗어나오는 거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얘네들도 종류가 나뉘는데 나선팔이 감긴 정도와 은하핵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A, B, C로 세분한대. 이거 기억해줘야 돼. 아까 타원 은하는 0부터 7까지였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알파벳이야. A, B, C 3개밖에 없어. 얘는 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자, 보면은 감긴 정도랑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A, B, C라고 적혀있잖아. 그래서 A에서 C로 갈수록 은하 중심부의 비율이 작아지고 나선팔이 느슨하게 감겨있다 라고 적혀있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정상 나선, 이건 막대 나선인데 A에서 C로 갈수록 가운데 은하핵이 조그매져. 이거 확인되지? 그 다음에 감긴 정도가 느슨하게 바뀌어. 얘는 한 이 정도인데 위에는 이렇게 감겼잖아. 조금 더 세잖아, A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 막대 나선도 점점 크기가 조그매지고요. 그 다음에 감긴 정도도 느슨하게 바뀌는 거야. A에서 B로 갈수록. 얘는 그림이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기억해줘야 돼. 뭐 작게 조그맣게라도 그려놔. SA랑 SC랑 요 차이. SA는 크고 많이 감겨있는 거. 그 다음에 SC는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실제 사진으로 나와도 누가 A고 누가 C인지. 막대 나선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은하는 뭐 SBB형, SBC형 정도로 분류하는데 요거 정도도 알아야 돼. 은하 중에 우리 은하 정도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SBB, SBC. 그 다음에 나선팔에는 성간물질이 많아서 젊고 파란색의 별들이 주로 분포하고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이제 나선팔. 나선팔은 성간물질이 많아요. 아까 성간물질은 별을 만드는 재료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별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색깔이 아까 붉었던 얘네랑 반대로 상대적으로 푸른색인 거야. 푸른색. 그 다음에 중심부는 아까 말했지만 이 타원 은하의 모습에서 이렇게 나선팔이 튀어나온 거잖아.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타원 은하의 특징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돼. 중심부는 성간물질이 적고요. 아까 타원 은하처럼. 그 다음에 뭐 늙은 별들만 남아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그 막대 나선 은하는
적고 나선팔에서는 성광물질이 높아. 그래서 나선팔에서는 푸른 별들이 있고 가운데에서는 붉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도 봐봐, 색깔 봐봐. 가운데는 붉은색인데 겉에는 파란색이잖아.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 대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다시 보면은 아까 SA의 은하 핵이 SC보다 훨씬 크다고 했잖아. 근데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그냥 실제 크기가 SA가 SC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은하에서 은하 핵이 차지하는 그 상대적인 비율이 크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얘보다 훨씬 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은하가 요따만한데 이 은하에서 은하 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야. 얘도 이 은하가 요따만한데 중심에서 은하가 차지하는 비율. 얘는 SA가 비율이 더 크지. 얘가 비율이 작고. 근데 이 절대적인 크기가 SA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그러면 SC의 은하의 크기가 SA보다 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SA가 은하핵이 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은하 내에서 은하 핵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적인 크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옆에 우리 은하 한번 읽어보면은 허블의 은하 분류상 막대나선 은하로 분류되고요. 은하핵에는 늙은 별이 많고 나선팔에는 젊은 별들이 많다. 은하핵과 헤일로에는 부상성단, 이 부상성단은 이제 늙은 별들의 집합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선팔에는 상계성단, 얘는 이제 반대로 젊은 별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헤일로는 그냥 성광물질이 모인 뭐 거대한 덩어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부상성단, 상계성단이라는 말도 쓰긴 해. 오래된 거랑 새로운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불규칙 은하. 불규칙 은하는 이렇게 딱 봐도 그림처럼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그래서 구분할 수 있을 거야.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인 구조가 없는 은하래요. 보통 규모가 작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면 돼. 그 다음에 관측되는 은하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대부분 나선 은하 아니면 타원 은하고요. 불규칙 은하는 거의 없어. 그 다음 얘도 아까 나선팔처럼 성광물질이 매우 많으며 얘는 은하 중에 제일 많아. 세 개 은하 중에 지금 우리 분류한 것 중에 제일 많아요. 여기서 은하들 중에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젊은 별을 많이 포함하고 있대요. 성광물질이 많으니까 별이 탄생되는 그런 재료가 많은 거잖아. 그럼 젊은 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겠지. 새로운 별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예시로는 데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 뭐 이렇게 있대요. 이것도 학교에서 하면 외우면 되고 안 하면 안 해도 돼. 필수로 외워야 되는 건 안드로메다랑 우리 은하밖에 없어. 아니면 타원이랑 불규칙 은하의 종류 한 가지 정도씩은 외워두는 것도 좋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나와. 이런 거 많이 봤지. 분류 있다 없다 해서 여기 이렇게 빈칸 주고 막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 그런 문제로 진짜 많이 나오고 타원이랑 정상, 막대, 불규칙을 이렇게 쪼개는 거야. 모양의 규칙성 없는 거, 있는 거. 그다음에 나선팔 있는 거, 없는 거. 그다음에 또 막대 모양 있는 거, 없는 거 해서 엄청 많이 나와 이게 시험 문제로.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은하의 형태만 보고 쪼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원 은하는 나랑 말해요. 그쵸? 동그라미인 애들. 그 다음에 정상 나선 은하는 바, 사, 아. 이렇게 하나씩 좀 봐봐. 바, 사, 아. 이렇게 다 나선 모양이 있죠? 그 다음에 막대 나선은 가랑 다. 다는 조금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가운데에 막대가 희미하게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 얘가 이제 불규칙 은하죠? 이런 식으로 실제 사진을 줄 거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은하인지. 모양만 보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이 부분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타원 은하는 늙은 별이라서 성광물질 적다. 성광물질은 별을 만드는 재료니까. 나선 은하는 나선팔이랑 은하액으로 나뉘고 나선팔은 젊은 별, 은하액은 늙은 별. 그래서 성광물질 많고 적고. 불규칙 은하는 젊은 별이고 성광물질 많다. 요거 외워줘야 돼. 중요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특이은하 할 거야. 특이은하 오른쪽에 보면은 모양은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라서 나뉘지만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스펙트럼, 에너지의 세기, 적색 편이
은하들을 말하는 거야. 먼저 얘네들도 세 개로 나뉘거든. 전파 은하 먼저 볼게. 얘는 가시광선 영역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허블의 분류 체계로 봤을 때는 타원 은하로 관측이 돼. 근데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라 전파 영역에서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가운데에서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모양. 얘도 특이하게 생겨서 구분하기 쉬울 거야. 전파 은하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 저렇게 생겼고, 일반 은하보다 수백만 배 이상의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를 전파 은하라고 한대요. 전파 은하 여기 이름에 네모 쳐줘.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전파 영역에서 보면은 중심의 양쪽에 강력한 전파를 방출하는 로브, 얘네들을 이제 로브라고 합니다. 로브라고 하는 둥근 돌출부가 있고, 중심액에서 로브로 이어지는 Z, 이 가운데 얘를 Z라고 합니다. 전파 하나의 구조 중에 Z랑 로브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Z는 은하의 중심부로부터 가스랑 같은 물질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 그런 걸 Z고, 그 Z에서 터진 애들이 모여있는 거를 이제 로브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름이야, 이름. Z가 대칭적으로 관측된다. 은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폭발적인 에너지 생성, 갑자기 가운데서 팍 터진 거야, 위아래로. Z는 전파 영역뿐만 아니라 가시광선이나 X선 영역에서 관측되기도 하며, 로브와 Z는 강한 X선을 방출한다.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라 다른 파장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보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특이 은하의 중심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전파 은하 중심부에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면 가시광선 영역으로 봤을 때는 타원 은하로 관측이 되잖아. 그러면 이 부분만 관측이 되는 거야. 이 가운데 동그라미 부분만. 근데 이게 우리 눈으로 볼 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은하야, 은하. 별도 아니고 은하면은 별이 수천억 개 모인 게 은하란 말이야. 근데 그런 은하가 이렇게 조그맣게 관측될 정도면은 이 로브는 엄청나게 큰 거란 말이야. 은하의 몇 배야. 엄청 크잖아. 그래서 특이 은하들은 대부분 다 크기가 엄청 크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거대 블랙홀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에너지를 방출시킬 정도라면. 그래서 뭐 예시로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주는 예시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보면 알 거야. 이렇게 생겼어. 이게 X선, 전파,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전파 은하인데, 이거 세 개를 합쳐놓은 게 이 그림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나와. 좀 헷갈리겠지만 전파 은하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보고 갑자기 뭐 불규칙 은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파 은하예요. 가운데로부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생긴 거. 그 다음에 특이 은하 두 번째, 세인퍼트 은하. 여기도 세인퍼트 은하의 네모 밑줄 치시고, 얘네들은 일반 은하에 비해서 아주 밝은 핵과 넓은 방출선을 보인대요. 여기 왼쪽에도 적혀 있지. 거대 블랙홀 부분 한번 읽어보면, 대부분 특이 은하의 중심부에서는 질량이 태양의 수십억 배인 거대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거대 블랙홀은 주변 물질을 흡수하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거대 블랙홀이 생기면 중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가운데서 회전이 엄청 빨리 일어나.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은하의 중심부를 보면은 회전이 엄청 빠르게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이렇게 일어난다 치면은,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회전이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럼 이쪽 부분에서 나한테 가까워지고 있지. 그럼 무슨 편이지? 청색편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청색편이가 일어나. 파장이 원래보다 짧게 측정되는 청색편.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시선 속도가 0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뒤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적색편이. 파장이 평소보다 길게 나타나는 적색편. 근데 이게 적당한 속도면은 적색편이랑 청색편이랑 뭔가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거대 블랙홀이다 보니까 회전 속도가 진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빨라. 그러면 우리 눈에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이 적색편이랑 청색편이랑 시선 속도 0인 이 부분이 한꺼번에 보이는 거야. 따로따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럼 실제 파장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뭐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어. 근데 원래 파장이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적색 편일 때는 얘보다 길게 뭐 여기에 이렇게 측정돼야 되고 청색 편일 때는 뭐 여기에 돼야 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배웠잖아 우리가. 근데 이 세 개가 동시에 측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적색 편의도 보이고 청색 편의도 보이고 그냥 그대로도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평상시보다 스펙트럼이 이 파장이 두껍게 측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세이퍼드 은하가 넓은 방출선을 보인다라고 하거든. 이거 이해해야 돼 원리를. 가운데 빠르게 돌고 있는 원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장이 넓게 측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하 전체의 광도에 대한 중심부의 광도가 매우 크고 이것도 기억해줘야 돼. 중심부의 광도가 엄청 커. 그래서 매우 밝아.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스펙트럼에서 넓은 방출선이 보인다. 또 3번. 방출선은 은하 중심 부근에 뜨거운 성운이 있음을 의미하며 방출선의 폭이 넓은 것은 성운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렇죠? 빠르게 움직이니까 방출선이 넓게 측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은하 중심부에 질량이 매우 큰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측정된다. 똑같아. 특이 은하는 다 가운데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기억해줘야 돼. 세이퍼드 은하를 그러면 과시광선 영역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나선 은하로 관측이 돼. 전체 나선 은하들 중 약 2%가 세이퍼드 은하로 분류되고 있대. 100개의 나선 은하가 있으면 그 중에 2개 정도는 세이퍼드 은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기억해줘야 돼. 아까 전파 은하는 허블의 분류체계로 봤을 때 타원 은하였고 세이퍼드 은하는 허블의 분류체계로 봤을 때 나선 은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풀고 잠깐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이 은하는 K사라고 합니다. K사. 왼쪽 보면은 K사는 처음 발견 당시에 별처럼 관측되었기 때문에 항성과 비슷하다는 의미의 준항성이라는 의미를 붙였대요. 이 의미에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서 이름이 K사라고 지어진 거야. 보면은 보기에 하나의 별 같잖아. 근데 얘네는 어쨌든 은하란 말이야.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보기에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는 거야.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지만 매우 멀리 있어서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은하를 K사라고 한대요. 그래서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후퇴 속도량이 적색 편이랑 비례했던 거 배웠잖아. 빨리 멀어질수록 적색 편이량도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매우 먼 거리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고 있으며 초기 우주에 형성된 천체. 엄청 빨리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 지구에서 그러니까 적색 편이량이 큰 거지. 그래서 K사까지 거리를 계산해보면 100억 광년 이상인 것도 관측된다. 아까 우리 은하가 10만 광년의 지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K사까지의 거리가 100억 광년 이상인 거는 진짜 멀리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은 광도가 엄청 크다는 거야. 멀리 있는데도 보이니까. 그래서 아까 세이퍼드 은하가 중심부의 광도가 크다라고 밝다고 우리가 배웠잖아. 근데 K사는 중심부의 광도가 세이퍼드 은하보다 더 크대. 이거 기억해줘야 돼. 둘 다 크지만 K사가 훨씬 크다. 3번.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모든 파장 영역에서 매우 강한 에너지가 방출되지만 크기는 태양계 정도래. 되게 조그만데 모든 파장 영역에서 엄청 강한 에너지가 방출된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여러 파장에서. K사의 중심에 질량이 매우 큰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K사도 마찬가지로 거대 블랙홀이 있다. 그러니까 특이 은하 3개는 전부 다 중심에 거대 블랙홀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려면.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하고 뒤에는 뭐 별거 없어서 우리 1번, 2번, 5번, 8번 풀어보세요. 여기는 진짜 쉬워.
쉽죠? 1번부터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 그림만 주고 분류는 알아서 하는. A랑 B는 뭐 형태가 있는 애랑 없는 애지. 그래서 은하익의 크기는 아니죠. 규칙적인 애랑 규칙적이지 않은 애. 그 다음에 C는 점퍼 하나. 얘는 지금 허블의 분류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죠. 이름은 타원 은하. 그 다음에 D는 불규칙 은하이다. D는 나선 은하죠. 그 다음에 E랑 F는 막대 모양 구조의 유무로 분류한다. 맞죠? 그 다음에 허블은 외부 은하를 크기에 따라 분류했다. 아니고 모양에 따라, 형태에 따라. 4번.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 그림이 나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는 이제 뭔가 이렇게 회오리가 되어 있는데 막대는 없으니까 나선 은하. 그 다음에 나는 타원 은하. 다는 가운데 막대가 있으니까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성간물질도 다 기억을 해주라고 했잖아. 가는 나선 은하인데 나선 은하는 위치에 따라서 성간물질이 달라. 그러니까 가운데는 성간물질 적고 나선판엔 성간물질 많고. 그럼 어쨌든 나보다는 비율이 높죠. 나는 애초에 다 늙은 별밖에 없으니까. 그럼 나는 주로 젊은 별 틀렸지.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 맞죠? 답은 3번. 그 다음에 5번. 가는 세이퍼드 은하고요. 그래서 생긴 걸 봤을 때 나선 은하처럼 생겼어. 그치? 그 다음에 이건 가시광선 영역으로 측정한 것 같고, 나는 지금 가시광선 영역이랑 전파랑 뭐 X선 영역을 다 합쳐놓은 거라서 타원 은하처럼 안 생겼을 수 있어. 근데 가시광선 영역만 봤을 때는 타원 은하라는 거야. 어쨌든 전파 은하고요. 가에서는 나선팔 관측되지. 그러니까 세이퍼드 은하는 어쨌든 나선 은하처럼 보이기 때문에 관측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의 은하에게서는 강한 전파가 방출되고 있다. 전파 은하니까요. Z가 방출되고 있죠. Z로브. 가와 나는 모두 특이 은하다. 맞죠? 5번. 그 다음에 8번. 구분할 수 있지. 별처럼 전 모양은 K사. 전파 영역에서 가장 강한 복사를 방출하는 거는 전파 영역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세이퍼드. 그러면 A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가 아니고 멀리 있지만 엄청 강도가 커서 밝게 관측되는 거고요. B는 A보다 평균 후퇴 속도가 크다. 후퇴 속도 제일 큰 건 K사였죠. 그 다음에 C는 중심부의 블랙홀. 얘는 A, B, C 모두 만족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기출픽도 몇 개만 풀어볼게. 기출픽도 오늘은 되게 적어. 문제도 어렵지 않아가지고. (651번이랑) 657, 658 661까지 이렇게 4개 한번 해봅시다. 기출표 없는 사람 또.
651, 657, 658, 621. 나쁜 친구들은 다른 것도 물어보세요. 어차피 숙제니까. 기출표는 진짜 보기가 너무 많지. 너무 많아 보기가. 1번 가는 은하의 크기에 따라, 크기가 아니고 편평도에 따라 나눈 거죠. x 가에서 이 제로는 이 7보다 편평도가 크다. 제일 동그라미니까 큰 거 아니고 작은 거죠. 편평도가 크다는 건 납작하다는 뜻이야. 그럼 3번 가는 대부분 늙은 별로 구성되어 있다. 타원 은하는 늙은 별 맞고, 나는 나선팔이 감긴 정도가 은하에게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SA, SB, SC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은하는 다보다 나에 가깝다.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니까 5번 안에 SA에서 C로 갈수록 감긴 정도가 작지, 느슨하다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7번 나와 다의 나선팔에는 젊은 별이 많이 분포한다. 그쵸? 나선팔의 젊은 별, 은하에게는 늙은 별. 규칙적인 구조가 없는 은하들은 허블의 은하 분류에서 제외된다? 아니죠. 라로 있죠. 불규칙 은하로. 성간물질은 라보다 가에서 많이 분포한다. 가는 성간물질 적고 라는 성간물질 제일 많다 했어. 그래서 3, 4, 7번 이 답입니다. 3, 4, 7 맞았죠? 그 다음에 657번 봐봐. 이런 식으로 문제 잘 봐야 돼. 왜냐면 타원 은하처럼 생겨도 얘가 퀘이사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점처럼 생겼으니까, 아니면 뭐 전파 은하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은하의 가시광선 영상이라고 했으니까 타원이랑 정상 나선 은하겠죠? 그럼 기억, 성간물질의 비율은 가가 나보다 높다. 틀렸죠? 가는 타원 은하니까 성간물질 제일 적겠지? 그럼 니은, 파란색 별의 비율은 나가 가보다 높다. 맞죠? 어쨌든 나선팔에는 많으니까 성간물질이 푸른 별들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디귿, 나의 나선팔은 은하에게 비해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의 비율이 높다. 이것도 맞죠? 표면 온도가 높다는 거는 지금 이제 새로 생긴 별들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없는데 새로 생긴 별들이 계속 있으면 여기를 차지하는 별들이 또 생길 테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 별들이 있다.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리을, 가가 시간이 지나면 나의 형태로 진화한다. 이게 처음에 허블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 타원 은하에서 시간이 지나면 나선 은하가 될 거다. 근데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각각 다른 은하고 뭐 진화해서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아니야. 우리 이따 배울 충돌 은하 같은 경우는 나선 은하랑 나선 은하가 충돌해서 거대한 타원 은하가 생기기도 하거든. 충돌을 하면은. 근데 뭔가 얘가 시간이 지나서 진화한다? 이런 말은 틀린 거야. 3번. 그 다음에 658번. 얘는 이제 불규칙 은하, 타원 은하, 막대 나선 은하네요. 그럼 기억은 가는 불규칙 맞고, 나는 납작한 정도에 따라 세우는다 맞고, 우리 은하와 형태가 가장 비슷한 건 다 맞고요. 다의 나선팔에는 은하잎보다 파란색 별이 많이 분포한다. 이거 맞죠? 나선팔은? 그다음에 5번 틀렸지. 나는 가보다 젊은 별의 비율이 높다. 불규칙 은하가 제일 온도 높고 제일 젊은 별들 많다 했어. 물론 다도 나선팔에 젊은 별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얘는 전파 은하 M87을 각각 가시광선과 전파 영역에서 관측한다. 전파 영상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가시광선에서 보면 타원 은하처럼 생겼다고 했어. 전파
맞죠? Z랑 로브가 있어. 전파 은하에는. 로브와 Z 영역에서는 강한 X선 맞죠? 그다음에 중심에는 거대 블랙홀 얘도 맞지. 그다음에 로브는 은하가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브가 그런 걸 의미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얘도 가운데 블랙홀이 있으니까 빠르게 회전하긴 할 거야. 근데 로브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로브는 이제 가속된 전자랑 강한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관련 없고 답은 1번, 6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이어서 합시다. 우리 나머지 충전 하나밖에 없고 얘도 겁나 쉬워. 너무 길어질까봐 잠깐 끝냈던 건데 진짜 별거 없고 바로 보면요. 자, 충돌 은하를 읽어보면은 은하들끼리 충돌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은하래요. 그러니까 은하랑 충돌해서 또 새로운 은하가 형성되는 게 충돌 은하고요. 은하의 충돌. 은하들은 우주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지어서 분포한대. 그러니까 각각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리지어서 분포하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영향으로 가까워지거나 충돌하기도 하겠죠. 은하랑 은하가 부딪히기도 하겠죠. 만약에 은하가 충돌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별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네. 그러니까 은하가 별들로 이루어진 거잖아. 근데 별의 크기보다 별 사이의 공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부딪혀도 그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별들끼리는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은하들이 충돌할 때에는 거대한 분자구름들이 충돌하면서 많은 별들이 한꺼번에 탄생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아니면 은하의 형태가 변하기도 한대. 뭐 길게 휘어진 모양과 같이 특이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은하의 충돌과 변화 왼쪽 한번 보면은 아주 거대한 은하가 작은 은하 옆을 지나가면 작은 은하로부터 가스, 티끌, 별 등을 포획하고 더 작아진 작은 은하의 핵은 큰 은하의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서 수백만 년 동안 큰 은하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지는 과정인 거야. 나머지 작은 은하의 겉에 있는 애들은 큰 은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은하의 핵은 큰 은하의 중심부로 빨려 들어간대. 이렇게 뭐 병합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의 충돌.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외부 은하라고 했잖아. 현재 약 25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를 향해서 110km/s의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대. 계속. 그래서 약 계산해보면 40억 년이 지나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 60억 년 후에는 또 두 나선 은하가 합쳐져서 거대 타원 은하가 될 것으로 또 예측된대. 나선끼리 합쳐져서 타원 은하가 되기도 하는 거야. 근데 타원이 진화돼서 뭐 나선이 된다, 나선이 진화돼서 타원이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충돌돼서 이렇게 모양이 바뀔 수는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먼 60억 년 후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태양 수명 자체도 50억 년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볼 일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끝이야 오늘. 너무 쉬워. 충돌 은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얘는 헷갈리기 때문에 막 모양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는 없을 거야. 바로 여기서 하나 풀어봅시다. 2번 풀어볼게요. 실력업 2번이랑 그 다음에 9번 충돌 은하 한 문제랑 실력업 2번 풀어볼게요.
충돌 은하는 아까 앞에 거보다 훨씬 쉽고요. 보면은 두 은하 사이에는 청력보다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쵸?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겠죠? 그다음에 충돌 과정에서 새로운 별들의 탄생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많이 일어난다. 충돌하기 전 한 은하에서 다른 은하를 관측하면은 지구가 아니라 은하에서 은하를 관측한대. 그러면 서로 봤을 때 가까워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적색편이가 아니고 청색편이겠지? 청색은 가까워지는 거, 적색은 멀어지는 거. 1번. 그다음에 실력업 2번 볼게. 얘는 세이퍼트 은하랑 퀘이사를 가시광선 영역으로 직접 촬영한 모습이래요. 보자마자 이렇게 별처럼 보이는 게 퀘이사였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나선 모양처럼 생긴 게 세이퍼트. 그림이 헷갈리면 그냥 소급법을 하면 돼요. 퀘이사 누가 봐도 퀘이사잖아. 별처럼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기억. 가가 별처럼 보이는 까닭은 방출하는 에너지가 매우 적기 때문 아니지. 퀘이사가 특이 은하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방출했었어. 그 다음에 니은.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 의하면 가는 주로 타원 은하, 나는 주로 나선 은하라고 분류한다. 이거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가 틀렸어. 지금 퀘이사를 타원 은하로 분류한다라는 말은 내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거든. 전파 은하는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타원 은하 맞아.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도 나선 은하 맞아. 근데 퀘이사는 그냥 별처럼 보인다고 했지 타원 은하로 분류된다고는 안 했어. 그러니까 타원 은하는 얘보다 더 커야 돼. 동그라미처럼 보여야 돼. 이렇게 뭔가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처럼 보여야 되는데 퀘이사는 은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별처럼 보인대. 그래서 은하의 분류 체계로 나눠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애초에 나누질 않아 퀘이사는. 그래서 틀렸어요 니는. 그 다음에 디귿. 중심부의 밝기, 전체 밝기분의 중심부의 밝기가 뭐가 더 크냐? 그러니까 누가 더 중심부의 밝기가 크냐? 분자가 더 큰 거. 그러면 가가 훨씬 크다고 했죠 세이퍼트보다. 물론 세이퍼트도 중심부의 밝기가 엄청 크지만 퀘이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답은 디귿. 그럼 우리 완자는 여기까지 숙제고요. 그 다음에 기출비 이어서 663, 668 이렇게 두 개 해봅시다. 이거 그림 아까 안 했는데 세이퍼트 은하에서 이것만 한번 보면은 아까 세이퍼트 은하가 가운데 블랙홀 때문에 빨리빨리 회전을 해서 적색편이랑 청색편이가 한 번에 보인다고 했고 그래서 폭넓은 방출선이 보인다고 했잖아. 이렇게 파장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파장이랑 강도를 이용한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이렇게 파장이 넓게 측정되는 거. 이런 스펙트럼을 보여주면은 세이퍼트 은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런 그림도 기억을 해줘야 돼. 방출선이 넓게 측정이 되는 건 세이퍼트 은하. 이것만 한번 알아주고 문제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죠? 663번 보면요. 아까 이거는 그 폭넓은 흡수선이랑 관련 없는 거긴 한데 얘를 보면은 일단 K사래요. 그 다음에 나는 K사 스펙트럼과 비교 수소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래. 그러니까 수소선 스펙트럼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K사에서는 똑같은 수소 스펙트럼이 여기에 있는 게 여기로 측정된 거지? 그러면 파장이 길어졌다는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적색편이지.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수소선 스펙트럼이랑 지금 측정되는 수소선 스펙트럼 K사에서 측정한 스펙트럼이 지금 똑같은 애가 더 멀리 측정된 거죠. 그래서 수소 스펙트럼도 이렇게 알파, 베타, 가마로 나뉘어. 하나로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에서 K사는 작은 점. 그쵸? 나의 K사 스펙트럼은 수소 방출선의 적색편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쵸? 사실 이거 안 봐도 그냥 K사는 멀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 배웠으니까 당연히 맞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3번. K사는 우리 은하로부터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나를 보고 측정할 수 있죠. 적색편이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제일 멀리 있는 게 K사고, K사는 우주 탄생 초기에 형성된 천체이죠. 그쵸? 멀어지고 있으니까. 답은 4번. 다음 668번 봅시다. 얘도 보면은 똑같아. 똑같이 수소 알파 기준선인데 얘는 둘 중에 하나가 K사, 하나가 세이퍼트래. 그러면 둘 다 어쨌든 뭐 멀어지고 있겠지만 K사가 진짜 빠른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적색 편이 값이 훨씬 커야 돼. 이거 보자마자 원래 기준선에서 이만큼 이동을 했고 얘는 원래 확대를 해야 돼. 원래 기준선에서 이만큼 이동을 했네. 그럼 얘가 무조건 K사, 얘가 세이퍼트. 이건 또 소급법으로 하면 되죠. 세이퍼트는 뭐 알 필요 없어. 그냥 K사가 멀리 멀어진다. 이 정도만 알면 다 풀 수 있고. 1번부터 보면은 가는 K사, 나는 세이퍼트 맞고요. 2번 가는 하나의 별처럼 맞죠? 3번 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대체로 타오는 나. 나는 세이퍼트는 나선 은하로 보이죠? 틀렸고. 4번 가는 나보다 우리 은하로부터 더 먼 거리 맞죠? K사는. 5번 가와 나는 모두 우리 은하에 가까워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으니까 적색편이지. 파장이 길어지고 있잖아? 틀렸죠? 6번 가와 나는 모두 중심부에 거대 블랙홀. 둘 다 특이 은하이기 때문에 거대 블랙홀 무조건 있어요. 동그란. 답은 3번, 5번. 됐죠? 우리 이제 찐막으로 기출만 풀어보고 끝내보자. 얘는 사실 너무 쉬워서 적은 시간에는 기출만 진짜 엄청 두꺼웠는데 여기 은하의 분류 파트는 문제도 없고 고난도 파트도 없어. 그래서 한번 그냥 그나마 좀 할만한 11번 풀어보고요. 요런 거 되게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거랑 30번 이거는 별 3개니까 해보고 그래도 어렵지 않아. 26번 이렇게 3개나 풀어보고 다 풀었으면 다른 것도 풀어봐. 여기는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숙제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숙제가 적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여기도 해봐. 요거는 세 문제는 10분? 한 43분, 45분쯤에 봐줄게. 다 풀었으면 다른 문제도 풀어보세요. 충분히 풀 수 있어. 기출이지만. 11번부터 볼까요? 얘는 보면은 다음은 새 학생이 다양한 외부 은하의 형태를 분류하는 거, 형태 따라 분류하는 활동의 일부래요. 뭐 은하 사진 다양하게 있고 규칙적인 구조가 있는가에 따라 은하를 분류할 때. 맨 첫 번째로 보면은 아니오라고 했으면 여기 바로 불규칙 은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로 간 애들은 정상나선, 막대나선, 타원 은하 이렇게 있을 거야. 얘네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나선팔이 있는가? 이게 가장 적합하겠지. 그래서 기억, 나선팔은 기억에 해당된다. 맞아요. 동그라미. 그러면 나선팔이 있는가 하면 여기가 나선은하, 없으면은 타원은하. 이것도 실제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밑에 보면 돼. A그룹에 대해 내가 세운 추가 분류 기준은 기억, 나선팔이 감긴 정도야. A그룹, 나선은하는 나선팔이 감긴 정도에 따라 A, B, C로 또 나눌 수 있잖아. 그럼 맞지? 적합하지? 그 다음에 또 은하의 중심부 형태,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B그룹, 타원 은하를 뭐 디귿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편평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림 보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나선팔은 기억에 해당된다. 맞고. 허블의 분류책에 따르면 니은은 불규칙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디귿 9에 가까운 정도는 뭐 맞죠? 편평도에 따라서. 그리고 답은 5번입니다. 얘는 무조건 맞아야 돼.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26번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데 일단은 문제는 K사래요. K사. 그럼 K사는 적색 편이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우리 은하에서 엄청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으로 봤을 때 어떤 별처럼 보인다는 거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지. 근데 일단 A랑 B가 방출선과 흡수선 중 하나래. 이거 처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보면 되거든? 요거 보면은 A는 이렇게 쑥 들어가는 모양이고 B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양이지. 근데 어쨌든 흡수선은 대기의 어떤 원소들이 대기의 일정 파장을 흡수하는 거니까 복사 에너지도 순간적으로 줄어들어요. 여기가 흡수예요.
여기의 핵심 파트는 여기가 어렵게 측정되는 이유가 니은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디귿 먼저 보면 얘는 당연히 맞지? 적색편이 세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니은은 지금 보면은 그래프로 봤을 때 A의 관측 파장이랑 정지 파장을 알려줬어. 그러니까 원래 정지되어 있을 때 파장은 110인데 관측되어 있을 때는 256이야. 그러면 실제 파장보다 훨씬 더 길게 측정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아 그래서 적색편이구나 하는 거란 말이야. 둘이 차이가 144 정도다. 적색편이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적색편이량은 여기 밑에다가 그냥 적어놔. 이거 저번 시간에 제대로 적어두긴 했는데 문제로 안 풀어봐가지고 까먹었을 수 있거든? 원래 파장과 변화된 파장을 적색편이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착각하기 쉬운 게 니은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게 변화가 144만큼 변화했잖아. 그래서 B의 관측 파장도 딱 144만큼 변화하면 133이야. 그럼 니은 맞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항상 값이 같은 거는 적색 편이량이 같은 거야. 파장의 변화량은 적색 편이량으로 계산을 해야 돼. 그럼 A만 봤을 때 적색 편이량 어떻게 계산해? 원래 파장, 정지 상태 파장 112에서 파장 변화량 뭐야? 256에서 112 빼면 144겠지. 요게 적색 편이량인 거야. 그래서 K사에서는 적색 편이량이 항상 동일하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뭐랑 같냐면 이게 A에서고 B에서의 적색 편이량은 정지 상태의 파장 기역에서 파장 변화량 277에서 기역 빼고 지금 요게 얘랑 같다라고 생각하고 기역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X자로 곱해서 풀면 되죠? 그럼 풀면은 기역이 계산해보면 122 정도가 나옵니다. 이 변화된 파장이 똑같은 숫자로 변하지 않고 적색 편이량에 비례한 거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처음 보면 헷갈릴 수 있지. 똑같이 이렇게 이동한다 생각하면.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줘야 돼. 적색 편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 얘도 보면은 가나다가 있는데 이제 구분하는 거 너무 쉽지. 세이퍼트, K사, 전파래요. 근데 가랑 나는 가시광선 영상이래. 그럼 우리 배웠지? 가시광선 내에서 세이퍼트는 나선 누나처럼 생겼다 했고 K사는 별처럼, 전파는 타원처럼 생겼다 했어. 그러면 나선 누나처럼 생긴 거 바로 세이퍼트라고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별 같잖아. 이렇게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 K사는 별처럼 반짝 빛나는 것처럼 얘는 K사고 그 다음에 다 누가 봐도 Z-로브지. 얘는 가시광선이랑 전파를 다 합쳤대. 그러면 가시광선만 봤을 땐 타원처럼 보여야 되는데 전파 영역을 합쳤으니까 이렇게 Z-로브까지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파. 요 가나다는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의 제일 많이 오답이 나오는 거는 기역이나 디귿이거든. 니은은 아까 완자에서 한번 했잖아. 그래서 보면은 각 은하의 전체의 밝기분의 중심부의 밝기는 나의 은하가 가장 크다. 이거는 맞지? K사가 항상 가장 밝다고 했잖아. 일단 니은은 맞아. 그 다음에 기역 볼게. 가와 다의 은하 중심부 별들의 회전축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일치한다. 이거는 똑같이 우리 저번 시간에 외계행 설계할 때 공정 궤도면 했을 때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거든. 공정 궤도면이랑 우리 시선 방향이 나란하다, 수직이다 이런 거 배웠잖아. 얘도 회전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외워줘야 돼. 세이퍼트는 회전축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생겼다. 앞으로 이렇게 그림 그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빙빙 도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의 시선 방향과 나란한 거지. 나란하다는 말을 또 일치한다라고도 해. 근데 만약에 회전축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수직인 거지. 이렇게 생겼으면. 그러니까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회전축이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공정 궤도면도 궤도면이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있었잖아. 나란한 거랑 수직인 거랑 구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세이퍼트는 나란합니다. 한번 외워두면은 그냥 항상 고정이니까 문제 풀면서 그냥 외워주면 돼. 그 다음에 전파 하나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렸던 이런 가운데 블랙홀 이렇게 삥삥 돌고 있거든. 그래서
회전축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이렇게 도는 거. 세이포트는 요렇게 생겼고. 그럼 얘는 굳이 따지면 수직인 거지. 나란한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나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억 보기는 가는 맞지만 다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온 게 나란한 거고 요렇게 생긴 게 수직인 거예요. 얘랑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애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수직이잖아. 그래서 다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디귿 이거 맞다 했어 틀렸다 했어? 이거 많이 맞다고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딱 읽어봤을 때 그냥 맞는 말 같잖아. 다의 Z는 은하의 중심에서 방출되는 별들의 흐름이다. Z가 갑자기 중심부에서 확 터져가지고 나오는 걸 알잖아. 이렇게. 근데 별들의 흐름이다? 거기에 밑줄 치고 별은 가시광선이고 눈에 보여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계속 배웠잖아. 별들은 우리 눈에 다 관측이 돼. 뭐 태양, 적색거성, 뭐 백색에서 다 관측이 됩니다. 가시광선 영역이고. 근데 Z랑 로브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측정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우리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타원 모양이라고 했잖아. 근데 전파 영역, 뭐 X선 영역으로 측정했을 때 Z랑 로브가 눈에 보이는 거라 했잖아. 그럼 얘네들은 애초에 가시광선 영역이 아닌 거야. 그럼 당연히 별도 아니겠죠? 얘네들은 이제 뭐 이온화된 기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Z랑 로브는 별이 아니고 가스야 가스, 기체.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도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어. 전파로만 관측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맞는 말 같지만 별들의 흐름이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은하라고 해서 항상 Z 로고가 별인 건 아니야. 요것만 주의해주면 돼. 답은 2번. 이현아. 자, 됐고 여기까지 하고 갑시다. 오늘 숙제 잘하고 시간 되면 다이스토리도 한번 풀어봐. 여기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수업 안에 쌤 거를 6주차 동부가 11월 초부터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직 너는 별의 별일이라고 안 했지. 네. 근데 이제 그거